안녕하세요, 강대명입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컨시스턴트 해싱이라는 주제로 컨시스턴트 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컨시스턴트 해싱을 좀 더 쉽게 배우시려면 맨 끝에 소개를 하겠지만 몸으로 배워라는 형태로 제가 설명한 게 우한 레지스에 보면 있거든요. 그 우한 레지스를 한번 보시는 게 이제 실제로 보면서 저렇게 되는구나 보실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짧게 컨시스턴트 해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시스턴트 해싱이라는 거는 이제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 원래 서버에 추가나 삭제가 있으면 대부분의 분산 서버는 데이터의 리디스트리뷰션, 재분배가 일어나거든요. 데이터 재분배. 데이터가 이렇게 서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없어졌다. 그러면 얘들 다시 이건 0번, 1번, 2번이 되니까 데이터를 막 섞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나온 게 컨시스턴트 해싱이고요. 컨시스턴트 해싱은 일단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그 해시 펑션이 종류가 같고 키가 같다면 그 F가 아니고 H가 돼야 되겠네요. H 값은 언제나 같다. 그런 해시의 결과는 항상 같은 종류의 해시에 같은 키가 들어가면 해시의 값은 언제나 같다. 그러니까 해시 값은 이렇게 그대로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변화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컨시스턴트 해싱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의 서버, 근데 이 중에 처음에 쓰는 건 이 3개의 서버라고 할게요. 10.0.1.1, 10.0.1.2, 10.0.1.3을 이렇게 해시를 해요. 문자예요, 그대로. 요거 그 서버 주소나 이런 게 들어가면 어려워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IP를 그냥 해시 스트링을 받을 수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해시 10.0.1.1을 받아버리는 그 값이 그냥 이 해시 함수, 우리가 임의로 만든 해시 함수라고 하고 100이라고 할게요. 100. 그 다음 10.0.1.2는 400이에요. 그 다음에 10.0.1.3은 700이에요. 이렇게 해시 값이 만들어진 거예요. 해시 값이 100, 400, 700.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표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10.0.1.1은 이렇게 100, 그 다음 10.0.1.2는 400, 10.0.1.3은 700이에요. 이렇게 700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컨시스턴트 해싱은 뭔가 가정을 하나 해야 돼요. 어떤 가정이냐면 서버에 저장되는 룰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확한 룰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룰이 변경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키가 들어가는 방법은 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이 룰에 의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룰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키보다 자기보다 해시 값이 크지만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서버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100, 400, 700이 있는데 해시 값이 110짜리가 들어오면 룰이 자기보다 해시 값이 크지만 가장 가까운 서버이기 때문에 110에 가장 가까운 100이지만 자기보다 크다는 조건에 의배돼서 이렇게 400에 들어가는 거죠. 또 자기보다 큰 해시값을 가진 서버가 없다면 가장 해시값이 작은 서버에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장 큰 서버의 값이 70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0을 넣어야 돼요. 1000을. 근데 1000을 넣으려 보니까 자기보다 큰 서버가 없죠. 그럼 쭉 내려가서 이 100에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룰을 항상 지킨다 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컨시스턴싱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잘못했네요. 제가 이제 스터디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주세요. 다음번에 보시면 되니까. 이게 북이 아니고 스터디예요. 스터디. 그래서 해시 스터디를 하면 결과가 50이 나요. 해시 값이 50이에요. 그 다음에 저 차이샴, 차이샴 또는 차이샴인데 차이샴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해시 차이샴 하면 2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레몬트리라고 하면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고요. 해시 레몬트리라고 하면 450 해시 값이 나온 거예요. 이 해시의 결과값이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CV를 해시 SCV 하면 1000이 나왔다고 이렇게 가정할게요. 이렇게 10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한 해시고 나중에 보면 이제 실제로 해시 값을 MD5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런 함수를 쓰시면 돼요. 아까의 룰만 지키면 되죠. 해시 값을, 그러니까 F는 해시, 키는 해시가 동일하고 키가 동일하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아까 스터디라는 해시 값이 50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저장돼야 될까요? 이 결과에서 50보다 크고
네, 50보다 크지만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그러면 10.0.1.1이 100이니까 가장 가까운 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시 북, 여기 또 스터디라는 북을 했네. 자, 스터디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거 어떤 단어가 적합할지 바꾸려다가 계속 바꿔가지고 생각했는데, 스터디는 50이니까 자기보다 크고 가장 가까운 서버, 요 100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시 값이 50이 나오면 이 100 서버에 가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런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차샴이라는 키는 해시가 200이에요. 해시 값이. 그래서 해시가 200이면 아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자, 200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가장 큰 100이 더 가깝지만 자기보다 가장 큰 조건에 의해서, 자기보다 크지만 가장 가까운, 크지만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큰 게 아니고 크지만 가장 가까우니까, 여기 쭉 보면 400이 가장 가까우니까 이제 차샴이라는 키는 10.0.1.2의 서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몬트리라는 키는 해시 값이 450. 그러면 이제 같은 룰에 의해서 또 쉽게 이해가 되겠죠. 450이니까 레몬트리는 450이니까 요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700, 10.0.1.3에 가장 가까운 거죠. 450이오든 460이오든 이런 해시 값들은 다 이 700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이 룰에 의하면. 그래서 SCV의 키는 해시값이 1000이에요. 1000이기 때문에 위치로 보면 이렇게 1000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함수니까 1000이에요. 실제 저런 함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1000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1000은 자기보다 밑에 없어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서 요 다시 해시 10.0.1.1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100.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해시 값을 한 다음에 여기 그냥 자기보다 밑에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그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 해시 값보다 큰 거를 이제, 그러면 어떤 키를 찾든 넣든 매번 이 서버의 해시 값들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사실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서버가 아까 전에 추가가 되면, 제가 그 MDA 서버가 있는데 KDA 서버가 추가가 삭제되면 n분의 k만 서버의 그 아이템만 재분배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해시 10.0.1.4는 값이 500이에요. 해시 값이 500이니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뿅 들어갔어요. 500이 딱 들어갔는데, 5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딜리트라고 표시를 했냐면, 원래 이 450은 아까 전에 보시면 서버를 그 표를 보시면 요 700에 속해 있었어요. 700에. 그러니까 지금 450을 찾으려면 아까 전에 룰에 의해서 이 500인 서버 10.0.1.4를 레몬트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가보면 없어진 거죠. 데이터가 없어졌다고 느낀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700에 있긴 한데 요 서버에 속해 있게서 데이터는 들어있지만 실제로 없어진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좀 스톨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버나 추가되거나 삭제되면 자기 범위 없는 애들은 지워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여기서 아주 쉬운 거기 때문에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레몬트리는 450일 때 이렇게 700에 속했는데 이렇게 한 대가 추가 버리면 얘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450을 또 추가한다고 할게요. 450을 또 추가한다고 하면 레몬트리 450이었잖아요. 이렇게 레몬트리는 450입니다. 450. 그래서 또 추가한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죠. 이제 450은 500에서 찾아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들어가려면 550이나 600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요 사이에 들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제 개념상으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가는 게 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A 서버라는 게 해시 위치값이 어디에 속하고, B라는 서버는 파란색으로 속하고, C라는 서버 이렇게 세 대를 넣었어요. A, B, C 세 대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1이라는 서버가 들어오면 아까 이제 자기보다 해시 값이 크지만 가장 가까운 서버죠. 그럼 B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B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서버 2가 들어오면 똑같은 원리예요. 자기보다 크지만 가장 가까운 서버. 그래서 C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색깔이 같은 게 같은 데 속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3 들어오고 4 들어오더라도 다 이 해시 값에서 보면 자기보다 크고 가장 가까운, 아니면 가장 작은 값으로 가게 되니까 A에 속하게 되는 거죠. 3, 4도.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어떤 서버 들어왔을 때 1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해시 값으로 1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해시를 해보고 요거는 지금 B 서버에 있으니까 들고 가겠다. 요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간단하죠. 굉장히. 그리고 5가 또 들어오면 얘는 자기보다 가장 크지만 가장 가까운 서버 C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룰을 계속 지키기만 하면 언제든 쉽게 추가하고 삭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뺀다기보다는 찾을 수가 있는. 근데 장애를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B 서버가 빠졌죠. B 서버가 빠지면 여기에 1이 다시 들어오면 아까 전에 해시 값이 있는 서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B 서버가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요 1은 자기보다 다시 룰에 의해서 가장 크지만 자기보다 크지만 가장 가까운 서버 C에 속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컨시더레이션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뭐 그런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이거든요. 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가 해시 서버 IP 했었잖아요. 근데 서버의 IP라고 하면 서버를 뺐다가 집어넣을 때 같은 IP로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상면이 바뀐다든지 뭐 서버 대수가 부족해서 IP가 모자란다든지 뭐 이게 다른 서버가 그 IP를 꼭 써야 된다든지 이러면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계속 IP로 한다면 B 서버가 빠졌다가 IP가 바뀌어서 새로 들어와요. 그럼 위치 해시링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해시링에서의 위치가 아까 바뀌었죠. 아까 여기 있었는데 원래 B는 그래서 다시 키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M보다 K만 더 많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닉네임이란 걸 이용해요. 이렇게 아까 전에 그 IP 10.0.0.1 대신에 이렇게 A, B, C라는 이름을 쓰면 이게 그 실제로는 항상 그 아까 전에 해시 키는 항상 같은 값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B라는 닉네임을 뭔가 써버리면 서버 B라고 닉네임을 써버리면 항상 요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해시링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컨시더 해싱을 구현할 때는 이렇게 IP 값보다는 이 닉네임을 많이 사용해서 실제로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닉네임을 해싱하는 게 변동이 적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대로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요 그림을 볼게요. 요 그림. 요 그림에서 B가 없어져 버리면 B에 있던 부하가 B 서버에 있던 부하가 그대로 다 C로 먹어요. 근데 이게 엄청 많던 거고 얘도 엄청 많이 차있으면 이 부하가 그대로 가버리면 이 서버는 부하가 더블로 되겠죠. 그럼 막 폭발하게 되는 거죠. 못 견뎌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는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좀 더 그 세부적으로 좀 그 트래픽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 한 대 장애가 나면 다음 해시 순서에 있는 서버가 모든 트래픽을 그대로 커버해야 된다. 이러면 못 쓰겠죠, 사실은. 조금만 부하가 커져도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버추얼 로드라는 거예요. 버추얼 로드. 어떻게 하냐면 같은 서버인데 예를 들어서 A 서버다. 그러면 A 다시 서버도 만들고 A 다시 서버도 만들고 A 다시 서버도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은 A 서버인데 이렇게 포인팅을 하는 건데 해시 값만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A 서버에 대한 해시를 만들 때는 처음에 해시 A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서버는 해시 A 뭐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해시 A 언더바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같은 서버지만 이런 해시 값들이 여러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배치가 되면 이 서버가 C가 만약에 죽더라도 이 C의 부하가 보세요. B로도 가고 A로도 가고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V노드, 버추얼로드라는 거를 또 쓰게 됩니다. 그럼 버추얼로드는 몇 개나 보통 만들어주냐 이러면 오픈소스들 뭐 림맨킷이나 스파이맨킷이나 요거 라이브러리 쪽이고요. 팀 프록시 같은 경우는 그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 캐테마 방식인데 이 캐테마 방식을 쓰면 서버당 160개를 쓰게 돼요. 보통 한 서버당 106개씩 만드는 거예요. 160개씩. 그러면 서버가 많을수록 엄청 개수가 많아요. V노드 개수는 한 서버가 3대만 돼도 480개 뭐 5개가 되면 800개의 V노드 포인트가 생기니까 메모리를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현재 같은 경우에 사실 정말 밀접하게 인베디드 제품이 아니고서야 인베디드 제품이라도 메모리가 사실은 뭐 몇 기가씩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큰 부하를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균등하게 나눠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사실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큰 논문 같은 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그럼 이제 어떻게 찾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그 아까 전에 마지막에 이 소스 코드 부분을 보면 다른 것보다 네,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소스 코드를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요 해시는 아까 전 해시라는 게 MD5로 해서 앞에 4개만 가져와요. 4바이트짜리 네 이렇게 가져오고 요걸 해시 값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어떤 해시를 쓰더라도 값이 바뀌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요 컨시스텐싱이 이제 근데 컨시스텐싱은 아까 테이블이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컨티뉴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만드는데 해시 값으로 아까 전에 소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해시 값으로. 그러니까 A 서버는 뭐 10, B 서버는 100, C 서버는 1000 이런 식으로 소트링을 해서 들고 있다가 여기서 찾아오는 거죠. 소트된 거에서 뭔가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 뭐죠? 네, 바이너리 서치입니다. 바이너리 서치. 순서대로 가는 것보다 많아지면 바이너리 서치. 아까 전에 600개, 700개 되니까 사실은 훨씬 많아지니까 V노드 쓰면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써야 되죠. 그 바이너리 서치를 응용해서 응용해서 코드를 짜면 되고요. 파인드 니얼 밸류 같은 거 하면 이제 바이너리 서치, 퀵소트 같은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서치 개념에서 미드를 찾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절반, 그 다음에 위였으면 다시 절반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서버 위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아까 전에 룰이 있었잖아요. 자기보다 큰 해시를 가진 서버가 없으면 제일 아래 서버로 간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 해시값보다도 마지막 해시값보다도 이게 뭐 해시값이 지금 자기의 해시값이 작거나 아니면 제일 큰 거보다 크면 이 해시값보다 작으면 당연히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저 위에 해시값보다 크면 다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코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컨시더 해싱에 대해서 좀 짧고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컨시스트 해싱이 어떻게 동작하지가 보고 싶다면 그 우아한 레디스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